카바가 요 카바에 사각지니까 여기도 물이 들어가고요. 빗방울 같은 게 새지 않나 다시 봐야 돼요. 그 세면 이제 여기 안에가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전달을 했더라고요. 그걸 해주고. 소형 범선 관광업자예요. 그래서 강릉에서 고향 강릉에서 이제 소형 범선 요트를 이제 손님들에게 태워서 강릉 바다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계속 하고 있는데 요새 엉뚱하게 어떤 법적인 문제, 예상치도 못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좀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 입술이 다 부르텄어요 요새 아주. 저는 이제 그 요트를 가져온 목적이 강릉에도 좀 큼직하고 멋진 요트가 있어서 제 고향 강릉이 좀 빛나고 또 이런 해양 레저 스포츠가 더 관광이 좀 이렇게 더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세계 일주한 내용들을 보면 외국인 선장들은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이 기록을 자세히 남겨가지고 그걸 보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제 세계 일주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없어서 제가 그 기록을 쭉 남겨가지고 저를 따라하면 누구라도 요트 하는 사람들이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기록을 잘 남기자 하는 약간의 공익적인 목적도 있었어요. 제가 남긴 기록을 보고 오고 계신 분들, 제 코스를 그대로 따라오시는 분들이 지금 벌써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왔더니 이제 한국 해수부 쪽에서 저한테 이제 꽃다발도 걸어주고, 그래서 오다가 뭐 대만 같은 데서는 당신은 영웅이다 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좀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온지 한 보름쯤 지났나? 갑자기 해양경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를 이런저런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라고 저를 고발했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요트에 대한 법이 아주 상당히 미비해요. 그럼 이제 법이 없으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이 없으면은 무죄 아니겠어요? 근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선박법, 요트에 대한 법이 아닌 거대한 상선이나 이런 선박법을 요트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저를 범법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선원 지원법을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나 영국에서나 호주에서나 이 세일 요트는 세일 요트예요. 그건 그냥 뭐 레저 기구죠, 일종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등록을 해양 레저 선박 기구로 등록을 해야지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국에서 미국에서 해양 레저 기구인 요트로 있던 게 출발하는 순간 갑자기 일반 선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레저 기구로 등록하기 전까지는 그냥 선박이 되는 거예요. 그 선박으로 보는 거죠. 등록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배예요. 그 배를 우리나라 해수부에서는 선박으로 보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선박법을 적용하겠다, 무리하게. 첫째는 이거죠. 제가 이제 정식 요트 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25톤까지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요트를 면허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 당연히 그걸로 알고 있었죠. 제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국제 면허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일본까지만 미친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는 그냥 또 6급 해기사 면허증을 제가 취득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저희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6급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려면은 일단 어선에 100톤 미만의 어선에 2년간 취업을 해야 돼요. 또 원양 그 상선 있죠. 거기에 또 2년간 취업을 해야 돼요. 그 일반인이, 직장인이 야 나 세계 일주 해야지 꿈을 가진다 그러면 요트를 사기 전에 어선에 취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년 동안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 그 해기사 6급을 가진 선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보다 한 급 아래인 이제 소형 선박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항해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장과 항해사 두 사람이 일단은 운항을 해야지만 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의 선장들이 다 대부분 솔로 세일링 세계일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친다면 우리나라에 이제 홀로 세계일주 하는 그런 분들은 이미 다 범법자가 된 거죠. 예.
저랑 이제 외국에 오면서 많은 선장들이 이제 친분을 제가 맺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한 선장 부부가, 외국인 선장 부부가 이거를 인스타그램하고 이런 데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은 북한이 아니지 않느냐. 남한은 굉장히 그 자유로운 그런 국가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적용하느냐. 또 하나, 해수부에서 저한테 협박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이, 제 딸, 2살짜리 딸을 데리고 세계 일주한 거는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그 항해인들이 애를 아예 배에서 나와서 기르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와 함께 몇 년씩 세계 일주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항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댓글이 막 달리는 거 보고 제가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게 북한 얘기냐 남한 얘기냐. 아니 한국은 자유국가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적용된다고? 내가 한국에 갈 수 있는 거냐? 내가 한국에 갔을 때 체포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막 댓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브라질 인플루언서가 저를 인터뷰하려고 그럴 때 제가 영어도 잘 못하지만 응한 거예요. 이런 오해된 입장에서 다 이게 해버리면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그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까지 이는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게다가 또 뭐 아동학대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냥 간단해. 크레이지라고 해요. 크레이지. 니네 정부는 미쳤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요트 산업이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그렇지 너희들이 한국에 오는 데는 전혀 문제없다.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니까 많이 들러라라고 이 오해를 풀어주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은 부끄럽죠. 우리나라의 국력에 맞지 않는 그런 법과 제도인 거죠, 이게. 애초에. 그런데 법과 제도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상식이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에서 적어도 어떤 우리가 세계적인 나라니까, 이제 앞선 선진국이니까 거기에 맞는 인식을 좀 가지고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이 오는 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인 차별법이 되는 거죠. 그 배를 산 데서 예를 들어 미국, 영국 이거 우리나라 검사기관에서 하도 못 믿겠다. 우리나라 검사원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배를 검사해야지만 그 배가 임시 검사증이 나오는 거예요. 상선법에 이런 게 있어요. 위험해역에 가려면 1.5cm 두께의 격벽을 설치해라. 그럼 대형 상선에서는 말이 되는 얘기죠. 그 격벽을 해적들이 해체하는 동안에 무슨 청해부대가 온다든가 이럴 수 있죠. 근데 소형 범선인 같은 경우, 요트인 경우에는 그 격벽을 설치함으로써 이 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균형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격벽을 설치한다고 해도 배가 작으니까 해적이 끌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대형 상선에 대한 법을 일단은 법에 대한 문제니까 제가 이제 이양수 국회의원 속초지구역군데 그분께서 이제 이런 해양수산 쪽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내용을 다 전달했어요. 그래서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달될 내용 또 대한 요트협회에서도 또 공감을 하고 문제가 있는 거니까 요양위원회에서 또 이거를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관련 서류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이렇게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지금 요트 선장들은 굉장히 분개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선장들을 모아서 의견을 듣고 정말 현실성 있는 법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선박법을 무리하게 요트에다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이제 요트와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제도적인 문제라고 보면 자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요트 면허증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게끔 만들어줘라. 그럼 요트 면허를 따면 바로 그게 이제 25톤까지 한 번에 7년 동안 25톤 면허를 7년 동안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만들어주면 간단한 거죠. 요트 면허를 딴 사람이 능력이 안 되는데 요트를 타고 가다가 뭐 문제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게 그런 부분에서 뭔가 국가에서 검증을 막 하려고 이제 이런 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땄어요. 면허를 따서 보험을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타고 어디든지 다 가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죠? 운전자 책임이잖아요. 요트도 똑같은 거잖아요. 요트 탈 것이니까 내가 땄어. 그걸 가지고 세계 일주라든 뭐라든 그건 내 책임이잖아요. 제가 보험을 들고.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면 나라에서 뭐 나한테 그걸 돈으로 물어줄 거예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전혀. 근데 왜 배와 자동차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거 세계 일주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부 몇 년씩 자기 열심히 연습해요. 열심히 연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일본도 왔다 갔다 하고 필리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할 때 가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본 항해하고 필리핀 항해하고 이제 그런 항해를 거치면서 아, 내가 이제 세계 일주 할 만한 실력이 갖추어져겠다는 거를 저도 인정하고 주변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간 거지. 제가 어제 면허 따서 오늘 세계 일주 가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제가 처음에는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하고 모험과 뭐 여러 가지 즐거운 추억과 뭐 경험과 이런 걸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그 항구에 들을 때마다 만났던 그 세계적인 세계의 여러 나라의 그 선장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도와줬고 정말로 하루 만에 정말 생사고락을 같은 항해를 같이 한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저를 도와줬고 격려해줬고 그런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이걸 무사히 마칠 수가 없었겠죠. 근데 돌아왔는데도 그 사람들이 너 괜찮니? 체포된 거 아니니? 하면서 가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 세일러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우크라이나 세일러도 너를 돕는다는 거예요. 세계를 초월해서 친구가 되는 거죠. 이 자유죠, 그야말로. 이런 경험을 우리나라 선장들이나 일반인들이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친구가 되는 거를 법적으로 막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